자, 이제 63페이지 등기분류. 여기 이제 머릿속에 딱 하나 그려놔야 돼요. 자, 첫 번째 이제 뭐가 나와요? 대상. 대상은 그게 다 객체라고 써놔요. 객체. 객체에 따른 분류에서 아까 배웠던 뭐가 있어요? 토지와 건물. 그렇죠. 우리나라는 등기부가 매도화되어 있어요. 이화나. 그래서 거기 이제 토지는 뭐라고 써놨어요? 필지. 필지 줄잖아요. 필지. 자, 필지라는 게 척안에 있죠. 그래서 한 필지가 몇 부동산? 1부동산이다. 필지는 무슨 단위가 되죠? 토지 등록 단위. 자, 건물과 관련돼서는 거기 뭐라고 적어놨는지 봐봐요. 한동 건물 1부동산. 구분 건물은 무슨 부분? 전유 부분. 건물의 개수 판단 기준으로서 물리적 현황, 사회 통념, 무슨적 의사가 있어야 돼? 소유자의 의사. 자, 건물의 등기 능력 여부에 대해서는 그 세 가지는 반드시 숙지해놔야 돼요. 정착해야 돼요. 무슨 분단성이 있어야 돼? 애기 분단성. 그 다음에 영도성이 있어야 돼. 애기 분단성이라는 것은 애자가 무슨 애자예요? 바깥 애자. 기자가 공기 기자예요. 안 공기와 바깥 공기가 차단이 돼야 돼. 그럼 결론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 지분과 별. 이거는 무조건 머릿속에 딱 담고 있어야 돼요. 그럼 대상에 따른 분류로서 대표적으로 이제 토지와 건물. 자, 기능은 역할이라고 그랬죠. 아까 봐봐요. 표제부 등기를 무슨 등기라고 그래요? 사실의 등기. 갖고 얼굴을 권리의 등기. 그럼 거기 봐봐요. 사실의 등기를 다른 말로 표제부 등기, 부동산 표시의 등기라고 나와 있고, 권리의 등기는 갖고 얼굴의 등기를 무슨 등기? 권리의 등기. 그럼 주의사항이 뭐가 있어요? 표제부 등기. 표제부에 인정되지 않는 거. 요게 별표 5개야. 그렇게 자주 출제돼요. 1번에 접수번호 기록되지 않죠. 자, 표제부는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그럼 순위를 보존할 필요가 없다. 사실의 추정력을 인정할 필요가 없고, 등기 목적이 기록되지 않죠. 부기 등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표제부는 언제나 무슨 등기? 주등기로 이루어져요. 자, 그러면 표제부는 권리다, 사실이다. 그 사실. 그걸 유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무효등기 유용이 인정되지 않는다. 요거는 민법이든 등기법이든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 별표를 5개 놨을 거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제 머릿속에 생각을 해요. 표제부. 그 다음 뭐가 있죠? 갖고, 얼구. 갖고의 내용, 얼구의 내용. 내용에 따른 분류가 탄생하게 되네요. 자, 기입등기 특징은 새로이. 그러면 새로운 등기원인이 발생하여 새롭게 기입해주는 것. 그게 무슨 등기? 기입등기야. 그럼 갖고를 최초로 개설하는 게 뭐예요? 보전, 설정, 이전.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보전, 설정, 이전을 별표 3개 놓고 이거는 어디로 연결된다? 등기필 정보. 요번에 모의고사 출제된 게 이거네요. 다음 중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이렇게 해서 출제했죠. 1번에 소유권 보전 등기, 2번에 소유권 이전 등기, 3번 재산권 설정 등기, 4번 전세권 설정 등기, 5번 전세권 변경 등기. 정답은 전세권 변경 등기. 요게 올해 출제 예상이 되니까 그걸 모의고사에 한번, 그거는 레벨이 상이에요. 그거는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별표 3개를 딱 해놨어요. 그러면 우리 등기필 정보의 작성은 어디에서? 보전, 설정, 이전. 이거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올해 출제 예상이 되고요. 자, 변경 등기는 그러면 이제 후발적 줄쳐놓고 일부. 경정 등기는 일부의 무슨 사유? 원시적 사유. 공통점은 일부. 차이점은 원시적이냐, 후발적이냐. 그 구분을 해서 단단히 외워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거기 말소 등기가 나오죠. 말소 등기는 뭐예요? 등기사항이 전부 뭐예요? 불일치. 세 군데가 키워드죠. 권리사항이 뭐예요? 등기사항이 뭐예요? 권리적 측면이야. 권리적 측면. 권리적 측면은 무슨 등기하죠? 말소 등기하죠. 말소한 걸 또다시 말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때는 무슨 등기? 말소, 회복 등기. 요거는 이제 출제된 게 그죠.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말소 등기와 말소 등기도 인정된다. 어때? X.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풀어나가기 위해서 하나씩. 자, 멸실 등기는 뭐가 멸실한 거죠? 부동산. 전부 멸실. 차이점은? 말소 등기와 멸실 등기의 차이점은? 말소는 권리적 측면이고 멸실은 사실적 측면이야. 공통점은? 전부라는 겁니다. 딱 머릿속에 기억해둬야 돼요. 자, 그러면 내용에 따른 분류로서 회복 등기가 2개 있는데 말소 회복 등기 그러면 전부, 일부, 부적법 말소. 부적법 말소는 뭐라고 써놨어요? 언제나 탁탁탁 튀어나와야 돼요. 멸실 회복 등기는 뭐가 멸실한 거다? 등기부가 전부, 일부 멸실했을 때. 자, 그러면 이번에 EBS 모의고사 한번 봅니다. 다음 중 등기 분류 그 성격이 다른 것을 골라라. 1. 기입 등기. 2번에
변경, 3번에 경장, 4번에 말소, 5번에 부기등기. 정답은 부기등기. 부기등기는 뭐에 따른 분류? 형식과 방법에 따른 분류라는 거야. 자, 그거는 제가 출제한 게 아니라 법무사 기출문제가 그렇게 식으로 출제가 됐고요. 자, 방법, 형식 밑에다가 방법이라고 써놔요. 방법. 천강이 듣는 사람은. 자, 그러면 아까 등기부 생각해요. 순위번호 1, 2, 3, 4로 나가는 게 무슨 등기? 주등기. 1번 다음에 몇 번? 2번. 그러면 2번. 독립번호를 붙여간다. 독립등기라는 말을 써주게 돼. 같은 말입니다. 3번 다음에 몇 번? 4번. 새로운 번호를 붙여간다. 신등기라는 말을 써주게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주등기, 독립등기, 신등기는 같은 말이야. 그럼 결론적으로 주등기는 뭐다? 주된 등기가 돼. 주된 등기 반대말이 부기등기. 여기에 종된 등기죠. 그래서 부기등기 별표 5개. 부기등기는 늘 출제되고 이번에도 부기등기 하나 출제가 됐고요. 그러니까 부기등기 문제가 안 나오면 이거는 등기법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부기등기는 별표 5개를 해놨습니다. 자, 이번에는 봐봐요. 효력 동그라미 쳐놓고 첫 강의 듣는 사람은 물건적 효력이라고 써놓으세요. 물건적 효력. 물건적 효력이 최종적으로 나타난다. 무슨 등기예요? 전국 등기. 다른 말로 본 등기라는. 장차에 예비하는 게 무슨 등기? 예비 등기. 예비 등기가 뭐예요? 가등기가 돼. 가등기가 문제가 안 나오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가등기는 별표가 5개짜리야. 가등기는 무슨 버전이라고 그랬죠? 순위 버전. 그럼 전국 등기 효력 7개 눈으로 익혀놔요. 이번 달은 순위 확정적 효력, 물건 변동적 효력, 대항력, 무슨 력? 추정력. 가장 중요한 게 추정력. 가장 중요합니다. 점유적 효력, 형식적 확정력, 공신력, 불인정. 이거는 무슨 등기 효력이다? 전국 등기 효력이야. 자, 이번에는 게시 동그라미 쳐놓고. 자, 거꾸로 읽어봐요. 당사자가 게시하면 신청, 다 따먹었다. 관공서가 게시하면 촉탁. 그럼 신청과 촉탁을 앞에다 묶어서 원칙이라고 써놔요. 자, 등기관이 게시해주면 무슨 등기? 직관 등기. 법원이 게시하면 명령. 명령은 뭐가 붙어야 돼? 이신청. 2개를 묶어요. 예외가 됩니다. 자, 직권하고 명령 등기는 예외적 측면이라는 거예요. 예외. 시험은 원칙에서 나와요? 예외에서 나와요? 예외. 그래서 직권 등기가 별표 3개입니다. 직권 등기가 문제가 안 나오면 이건 등기법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벌써 그러면 몇 문제가 확정됐어요? 아까 소유권 보전 등기 나온다고 그랬죠. 등기 필정보 나온다고 그랬죠. 표제부 등기의 기능들, 역할이 안 되는 거 나온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가등기. 그 다음에 부기등기, 그 다음에 직권등기. 이런 것들을 초점을 맞춰서 이제 공부를 해놓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외워져야 돼. 봐봐요. 자, 대상에 따른 분류, 그러면 토지와 건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기능. 표제부,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 내용은 기, 변경, 경정, 말소, 멸실, 말소회복 등기, 멸실회복 등기. 형식은 주등기와 부기등기. 효력은 전국 등기와 가등기.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 등기관, 직관, 법원의 명령. 이제 모든 채비는 다 됐습니다. 모든 채비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기초가 돼야 이제 앞으로 진도가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등기 분류는 지난달은 꽤 오래 했는데, 자, 지난달 수강생이 더 자세히 하면 마다 야단을 쳐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래서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제 기초를 공사하고 뒷장 넘겨봐요, 이제. 자, 뒷장을 넘겨주면 이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 등기제도에 의해서 등기의 효력 발생 시기 뭐예요? 접수할 때. 아까 문제도 풀었고요. 그러면 접수 시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저장할 때. 완료 시기는 교합할 때. 그래서 접수한 때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등기의 기능 동그라미 써놔요. 기능은 역할이라고 써놔요. 역할. 역할은 몇 개냐? 3개가 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제 설명이 들어야 되겠네요. 자, 이제 내공이 쌓였나 안 쌓였나 봐봐요. 쌓여요. 자, 그러면 월요일 날 무슨 법 했어요? 화요일 날은? 해란, 수요일 날은, 목요일 날은, 금요일 날은. 그러면 이제 금요일 날은 공법인데 뭐예요? 공법 어제 안 했죠? 그러면 제일 모의고사가 제일 잘 나온 게 뭐예요? 2개가 제일 잘 나와야 되겠네. 자, 그러면 아마 뚜껑을 열어보면 우리 점수를 확인해보면 무슨 점수가 제일 잘 나왔을까요? 과목 중에. 민법 점수가 제일 잘 나왔어요. 민법 점수가 그 전날에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씀드렸죠? 세법은 안 하니까, 그렇게 안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점수 확인해보면 뭐예요? 민법이 나름대로 뭐예요? 딴 과목 비해서 몇 개 더 맞았을 거라는 거야. 보나 틀림없어요. 무슨 말씀드렸죠? 왜냐면 민법은 언제도 해요? 수요일 날도 하고, 토요일 날도 하죠. 그래서 민법 점수가 왜 나오느냐? 아까 점수를 확인해봤더니 뭐예요? 딴 학원보다
뭐 몇 개가 많냐? 민법 점수가 뭐다 5개가 높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5개에서 아마 7개 정도가 높아요. 딴 데보다. 그러니까 요 학원하고 똑같이 시험 본 학원이 있어요. 그거는 다음 주에 제가 가봐야 돼요. 그래서 진짜 원주가 잘하는지 그 학원이 잘하는지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점수를 제가 다 확인해놨거든요. 몇 개인지, 평균이 몇 개인지 다 확인을 했거든. 제가 평균을 보면 낸 사람이 안에서 평균 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11개가 나오는 것 같아요. 공식법만. 그러니까 제가 뭐 다른 학원에 가서 한번 평균을 하면 오늘 그 학원이 오늘 똑같은 모의고사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원주하고 그 학원하고 비교를 한번 해봐요. 과연 열심히 한 건지 안 한 건지 이제 입증이 돼요. 이제 제가 그래서 두 군데 해가지고 다 맞춰놨어요. 평균을 해가지고 평균을 한번 어디가 난지 그걸 한번 맞춰보려고. 그래서 방문각도 오늘 보고 방문각은 딴 모의고사예요. 제가 출제해놨는데 이제 박물관 또 한 군데 있어요. 가능한 데가. 그거 두 학원을 또 비교를 한번 해볼 거고.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언제하고 어디를 확인해요? 목동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목동 쪽에. 자, 이제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등기의 기능 한번 봅시다. 등기의 기능. 역할이 몇 개예요? 3개. 자, 내공이 쌓였나 봐봐요. 요 집을 채택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자,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몇 매가 있죠. 아버지가 잘 살면. 그래서 이거 요즘 뭐다 자식들이 다 후로 자식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상속을 빨리 받기 위해서 뭐예요? 어머니 아버지를 뭐다 요양원에 갖다 내놓고 이게 어떤 이런 세상이 돼요. 아니 양자도 자식 아니에요? 그렇죠? 계모들. 참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이. 그래서 좀 우울하고. 자, 우울하고요. 자, 전 뭐 다 그런 거 아닌데 꽉 미꾸라지들이 있어요. 미꾸라지들이.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봐요. 이제 내공이 쌓였나 한번 봐봐요. 여기 뭐가 있어요? 좀 애매라고 있는다. 법률행위라고 그러니까. 자, 읽어봐요. 법률규정. 그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법률행위와 법률규정이 있어요. 다시 읽어봐요. 어사표시라고 그래봐. 어사표시. 그럼 어사표시가 있으면 몇 조로 간다? 186조로 가. 그래서 법률행위와 물권변동은 186조. 어사표시가 있으면 몇 조로 간다? 186조. 어사표시가 없으면 187조로 가요. 그러면 등기법 출발점은 186조부터 출발해요. 등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면 당사자 의사표시가 있으면 몇 조로 간다? 186조. 등기해야 물권변동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87조는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물권 변동 시점이 중요하겠죠.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며. 그러면 상속은 언제 물권 변동이 발생해요? 피상속인 사망시. 아버지의 사망시가 바로 물권 변동 시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읽어봐요. 그러지 말고 법률행위라고 그래봐. 그럼 정의는 몇 조로 간다? 186조로 간다. 자, 여기 봐봐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경매 읽어봐요. 187조. 이거는 뭐예요? 물권 변동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그러면 경매는 언제 물권 변동이 발생? 돈 다 냈을 때 경락대금 완납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외울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럼 자기가 이거는 그러면 이거는 결론적으로 6조와 7조를 구분을 못하는 사람은 결론적으로 뭡니까? 용어가 정리가 안 된 거예요. 봐봐요. 여기 한번 읽어볼래요? 자, 뭐라고 써놨어요? 헌동은 몇 조로 가요? 봐봐요. 헌동이 6조인지 7조인지를 모르는 건 헌동의 개념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봐봐요. 읽어봐요. 읽어봐요. 동. 헌 앞에서 하나가 되는 거. 하나가 사라질 때 당사자 의사표시가 없거든. 헌동은 몇 조로 가죠? 187조. 이제 제대로 돼가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읽어봐요. 자, 수용은 당사자 의사표시 있어 없어? 없어. 몇 조로 빠져? 그럼 수용은 언제? 수용 개시 시가 바로 물권 변동 시점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거기 몇 번을 보시냐면, 자, 끝번 문제가 있어. 자, 11번 문제를 봐봐요. 11번 문제. 자, 부동산 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찾았어요? 1번의 경매 줄쳐놔봐요. 경매 특징을 일단 187조라고 써놔요. 그러면 187조는 봐봐요. 매각 대목을 다 낼 때. 그럼 맞네요? 자, 그러면 2번은 부동산의 점유시효 취득 줄쳐놔봐요. 자, 이거는 187조의 유일한 예조항이야. 그래서 취득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맞네요?
판례는 이행 판결 줄쳐나 봐요. 이행 판결. 자, 이행 판결이 뭐냐 하면 봐봐요. 이행을 안 하니까 이행 판결을 하죠. 그럼 당사자 의사 표시가 이미 있어 없어? 있어. 있으니까 이행을 안 하니까 이행 판결을 받는 거잖아. 그럼 이행 판결은 몇 조로 빠져? 186조. 그러면 판결의 확정으로 권리 변동이 일어난다. 그때 X 등계약 물권 변동이 발생하죠. 충분히 첫 강의 듣는 사람도 충분히 문제를 풀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3번의 수용 동그라미. 수용은 몇 조로 빠져? 187조. 그럼 끝났네요. 등기 없이 토지의 소유권을 원시 지려간다. 5번의 상속 동그라미. 상속은 몇 조? 187조. 포괄 유정도 187조. 그럼 읽어봐요. 등기가 없더라도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 정도면 레벨 상입니다. 이 정도를 자기가 풀 수 있다면 일단 두 문제가 확보가 되는 거거든. 확보가. 육전지 그러면 봐봐요. 외우지 않더라도 봐봐요. 자, 그러면 다 외운 거야 사실. 딱 하나만 외워두면 된다고. 봐봐요. 186조, 187조의 기준은 뭐예요? 어사 표시. 근데 여기에 대한 예가 딱 하나 있어. 그게 바로 뭐예요? 점유취득시효라는 거야. 점유취득시효. 자, 그러면 또 다시 이제 연결해보죠. 자, 여기 한번 읽어볼래? 무슨 건? 임차건이야. 임차건은 채권이에요, 물건이에요? 채권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성립한단 말이에요. 근데 임차건이 등기하면 성질이 변형을 시켜. 읽어봐요. 물건화 된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상대건이죠. 요거는 무슨 건? 절대건. 절대건이 됨으로써 등기는 계기는 힘이 생겨.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 대항요건주의 등기라는 거야. 그러면 채권이 물건으로 뭐 했어? 채권이 물건화 됐잖아요. 채권이 물건이 뭐 됐다고 그래? 작용했다고 그러잖아. 이게 무슨 변경? 작용의 변경이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등기 역할은 몇 개가 있어요? 3개가 있잖아. 그럼 거기 봐봐요. 1. 무슨 요건주의? 성립요건주의. 법률행위 툭 쳐놓고 186조. 자, 처분요건주의 줄 쳐놓고 툭 쳐서 법률규정 187조. 대항요건주의 그러면 읽어봐요. 임차건, 판매건, 신탁, 임의적 기록상. 하나 더 적어놔요. 채권, 담보권. 우리 시험 범위 안에서 대항요건주의는 한 5개 정도가 시험에 출제가 돼요. 그러면 대항요건주의 등기는 5개. 그냥 외워버려요, 이제. 임차건, 판매건, 신탁 등기, 임의적 기록상. 하나는 채권, 담보권. 채권, 담보권이죠. 그래서 요거 봐봐요. 그래서 이번 문제가 이 문제죠. 다음 중 대항요건주의 등기가 아닌 것. 1번에 상속 등기가 나오잖아. 상속은 몇 조? 187조. 그렇죠. 나머지는 뭐예요? 임차권, 판매권, 신탁 등기, 그 다음에 채권, 담보권을 갖다 놨다고. 그러면 상속은 뭐예요? 대항요건주의 등기가 아니라 상속은 187조로서 무슨 요건주의? 처분요건주의 등기. 근데 이 문제는 별표를 왜 하나 해놨느냐면 기본 중에 기본이야. 이게 제일 많이 출제될 때가 25회 때 5문제가 출제돼서 민법에 4문제가 출제됐단 말이에요. 이게 간접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직간접으로 해서 이거는 뭐다? 기본이 2문제야. 기본이. 민법 하나하고 등기법 하나 해가지고. 그러니까 특히 등기법에서, 자, 민법에서는 어디로 연결돼서 출제될까요? 물권법. 물권법하고 등기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야. 그러니까 항상 등기법 수업 나갈 때는 뭐다? 등기법 책을 읽지 말고 무슨 책을 읽고 와요? 물권법 책을 읽고 오라고, 물권법. 1, 2차 같이 하는 사람은. 근데 봐봐요. 근데 제가 민법 책을 읽고 오라고 그러니까 저한테 자랑을 해요. 선생님, 칭찬해 주세요. 민법 책 읽고 왔어요. 뭐예요? 이것도 민청. 미쳐버려요. 그러니까 오늘 봐봐요. 오늘이 만약에 공시법이다. 등기법 나간다. 하루 전에 뭐예요? 물권법을 잡고 오라는 거예요. 물권법을 한번 쭉 읽고 오라는 거예요. 물권법하고 등기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거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한번 속 터져요. 한번 생각해요. 제가 민법, 등기법 시간, 물권법 책, 민법 책 읽고 오라고 그랬더니 민총, 그러면 가슴이 터져. 그냥 가슴이 터져나. 그러니까 그래서 뭡니까? 등기법 나가면서 뭐예요? 가재도 치면, 도랑도 치면서 뭐도 잡아? 가재도 잡는 거예요. 그 도랑이 뭔데? 또랑이 물권법이야. 그거 치면서 뭐도 잡아? 가재가 뭔데? 등기법이야. 물권법은 뭐다? 실체법이고 등기법은 절차법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방식을 너무 모른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아까 그러면 또 아까 오전에 아까 그 전 시간에 동영상 등지 말라는데 두 사람이 인상을 써요. 왜? 나 또 동영상을 돌리고 있거든. 그러니까 나는 지금까지 동영상 돌리고 있는 게 뭔데? 자, 그러면 정 돌리고 싶으면 오늘 지금 무슨 법 나갔어? 등기법. 그러면 자기는 동영상은 뭘로 돌리고 있어? 지적을 돌리고 있으라는 거야.
자, 민법 교수님 물권법 나오고 있어. 그럼 동영상을 돌리려면 뭘 돌려? 민법, 총칙을 돌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제일 미련한 사람이 오늘 물권법 진도 나갔는데 동영상을 물권법으로 돌리고 있어. 그거 더럽게 공부 못하는 사람이야. 진짜 공부 못한 사람이 그 사람은 진짜. 이게 지금 우리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거든,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지금 까먹어서 틀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공부를 자꾸 어떻게 로테이션을 빨리빨리 해가지고 기억을 회생시킬 수 있는 방법을, 그게 바로 공부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방법이랑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등기법 나가면 뭐 듣고 있어야 돼? 지적하고 있으면. 등기. 그래요. 공부를 하고 싶으면 그렇게 돌리라는 거야. 공부 돌리려면. 그러니까 오늘 수업 가서 또 등기법 또 돌리고 있어라. 그러면 지적 맨 앞에를 돌리고 있어라는 거야. 지적 맨 앞에 동영상을. 그게 그러니까 시간이 그러면 안 모자란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등기법 하고 있으면 지적 듣고, 지적 나가면 등기법. 이게 자꾸 기억력이 좁혀진다고.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로 딱 엮어져 버린다고. 엮어진다. 그게 몇 번? 25번을 저렇게 어느 날 저는. 근데 지금 25번 하는 거 지납니다. 한 수업 시간에 지금 5번을 강조하고 있거든. 지금 5번 하고 있어요. 봐봐요. 벌써 3번째 읽어봐요. 또 매매란다. 법률행위라니까. 자, 여기 뭐야? 상성, 법률 규정이야. 그러면 법률행위는 무슨 표시? 의사표시. 당사자 의사표시가 있으면 뭐로 가? 법률행위. 186조로 간다는 거야. 의사표시가 없으면 187조로 간다는 거야. 7조. 단처분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그럼 대항요건주의 등기 5개. 읽어봐요. 임차권, 판매권, 신탁등기, 임의적 기록상, 채권, 담보권. 그래서 기능은 매년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안 나오면 모의고사 문제가 아니거든. 6조와 7조의 관계에서. 그래서 그 의미를 잡아놓고요. 자, 3번에 이제 현행등기제도의 특징 나와 있는데, 그거는 그냥 크게 문제될 거는 없어요. 원단은 이제 크게 설명하지 않고. 자, 65페이지로 갑니다. 65페이지 테마 3번 뭐라고 나왔죠? 등기의 대상.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할 사항. 요거 별표 5개가 돼. 별표 5개. 잘 잡아놓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등기한 사항은 2가지가 있어요. 2가지가 있는데 거기 뭐라고 써놨어요? 실체법상 등기사항. 찾았어요? 예, 그 밑에다 이제 용어 정리를 해놔야 돼. 처음 강의 듣는 사람은. 읽어봐요. 등기를. 자, 실체법상 등기사항은 뭐예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 이게 용어예요. 용어라는 거야. 필요로 하는 사항이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실체법상 등기할 사항이거든. 그럼 여기 봐봐요. 필자, 로자. 그렇죠? 그럼 뺐으니까 뭐예요? 등기를 여하는 사항. 이게 바로 뭐예요? 바로 실체법상 등기할 사항이야. 실체법상 등기할 사항. 그러면 그 밑에 이제 한번 봐봐요. 거기 밑에 실체법상 등기할 사항 찾았어요? 예, 거기 가로 쳤어요? 안 쳤어요? 가로 있잖아요. 저기 밑에 벤다이 그림 있죠? 맨 밑에. 있어요? 그럼 거기에다 뭐를 써놔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 그러면 거기 절차법상 등기할 사항 있어요? 없어요? 있어. 거기 위에다가는 뭐예요? 이렇게 써놓으라고. 뭐라고 써놨죠? 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이야.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 이제 읽어봐요. 여기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뭐라고요? 실체법상 등기사항. 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절차법상 등기사항이죠. 어디가 더 많아요? 이게 크잖아. 이게 절차법상 등기사항이 크죠? 그럼 실체법상 등기사항은 무슨 사항이에요? 절차법상 등기사항. 맞는 이야기입니다. 절차법상 등기사항은 실체법상 등기사항이다. 어때? X야. 이 부분이 아니거든. 그럼 실체법상 등기한 사항과 절차법상 등기한 사항은 반드시 일치한다. 어때? X가 돼. 근데 그거 다시 올라가 봐요. 그러면 실체법상 등기사항은 민법 몇 조라고 적어놨어요? 180. 몇 조? 6조. 또 하나는 245조 1항. 요 2개밖에 없어. 실체법상 등기할 사항은. 요 실체법상 등기한 사항을 뭐라고 그래? 점유, 취득, 시효라는 거예요. 요 2개는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반드시 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이제 실체법상 등기사항 읽어봐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 절차법상 등기사항. 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응용해 먹어봐요. 자,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물건이? 채권. 채권은 뭐다? 등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임차권은 읽어봐요. 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이네. 그럼 결론적으로 절차법상 등기할 사항이 되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여기 봐봐요. 25회 때 민법 문제예요. 봐봐요. 읽어봐요.
등기를 요하는 사항을 골라라. 그래서 4번에 읽어봐요. 무슨 취득시효? 점유 취득시효. 이게 25의 민법 문제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민법 문제면서 동시에 등기법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러면 이게 이제 그러면 여기에서 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과 등기를 요하는 사항. 그럼 만약에 이 문제를 출제했니 꼴통이 들어갔다고 생각해봐요. 민법에 여러 문제를 출제했다고 생각해봐요. 바로 등기를 요하는 사항 이렇게 냈던 거하고 이렇게 문제를 넣으면 딴 문제처럼 느껴져요. 읽어볼래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실체법상 등기할 사항. 이렇게 물어보면 딱 문제가 이상해져 또. 똑같은 문제인데도 한 단계 업이 난도가 높아진다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실체법상 등기할 사항은 뭐라는 거예요? 등기를 요하는 사항이다. 그걸 반드시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실체법상 등기 사항은 몇 개? 2개. 186조와 뭐예요? 점유 취득시효. 자, 가로 2번에 가봐요. 그러면 등기한 사항인 물건 찾았어요? 예, 부동산이 있죠. 부동산 옆에다가는 뭐예요? 밑에 토지 동그라미. 아까 또 했던 게 또 나오네. 토지와 뭐예요? 건물. 그러면 하천법상의 하천도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단, 읽어봐요. 영위권. 조심해야 돼요. 영위권, 지상지역 전체 임차권은 등기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하천법상의 하천도 등기 능력이 있으나 단 영위권은 설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문제 10번으로 가서 풀어봐요. 저 정답은 몇 번이에요? 5번이죠. 이거는 문제를 안 봐도, 문제 안 봐도 1번에 무슨 건? 임차권. 2번, 문제 9번이죠.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임차권. 5번 정답은 저당권이네. 자, 9번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 되죠. 근데 요거는 법무사의 박스 문제로 출제돼서요. 봐봐요. 다음에 하천법상의 하천은 등기 능력이 있으나 단 설정할 수 없는 권리로 바르게 묶인 것. 무슨 건? 영이권.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우리 중개사 문제 한번 볼래요? 중개사 문제 이렇게 출제됐습니다. 다 봐봐요. 소유권과 저당권은 하천에 설정할 수 없다. 어때? X. 하천에 설정할 수 없는 권리는 단 4개밖에 없어. 무슨 건? 영이권. 영이권 몇 개? 4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요 4개. 자, 요렇게 출제된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 지문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지문으로.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그렇죠. 5번. 다시 돌아와요. 자, 이번에 뭐가 나오죠? 건물이 나오죠. 건물은 무슨 분산성이라고 써놨어요? 읽어봐요. 얘기 분단성. 그 다음에 정착성. 그 다음에 뭐예요? 영도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도성. 그래서 거기 맨 밑에 얘기 분단성, 정착성, 영도성. 찾았어요? 맨 마지막 제줄이 있죠. 그러면 이것만 숙제해 놓으면 등기할 사항인 건물에 대해서는 다 암기가 되는 거야. 봐봐요. 사이로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있어요. 이번에 그 문제잖아. 사이로가 뭔데? 저장 창고잖아. 그죠? 그러니까 보면 자기가 요걸 못 외워놨으니까 그걸 문제를 다 되는 물건 안 되는 물건 외울 게 아니라 요거는 공식이에요. 틀을 마련해 놓으라는 거예요. 틀을 마련해. 그러면 건물이 등기되기 위해서 마지막 제줄이 있죠. 무슨 요건을 갖춰야 돼? 액이 분단해야 되고 그 다음 무슨 성? 정착성, 영도성을 갖춰야 돼. 영도성을 갖춰줘야 된다. 그럼 바로 이렇게 해와야 돼. 봐봐요. 이렇게 암기가 되어 있어야 돼. 토지는 필지. 토지에서는 혼자만 하천법상의 하천도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단 영위권은 설정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숙제해놔야 돼. 건물은 무슨 성이 있어야 돼? 액이 분단성, 정착성, 영도성. 요거 가지고 문제에다 갖다 붙이면 돼. 봐봐요. 주의석 해높이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 왜? 벽이 없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개방형 축사는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있어. 왜? 축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단 조건이 2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 우사해야 되고 200제곱미터를 초과해야 된다. 그거는 암기를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처럼. 그럼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뒷장을 넘겨놓으니까 66페이지 찾았어요? 예, 66페이지는 이거 다시 써보자고. 이게 질문이 자꾸 들어와서요. 자, 맨 위에다 다시 한번 써봐요. 이게 자주 출제되거든요. 자, 전제 요건을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자, 부동산 일부.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요 문제는 다시 한번 구분해보자. 자, 여기에 몇 개 지문이 나오냐면 100개 지문이 나와. 100개 지문이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무슨 권능이 있어요? 읽어봐요. 무슨 권능? 영위 권능. 영위 권능은 읽어봐요. 사용하고 수익 권능이 있는 것들. 자, 그럼 한번 봐볼까요? 이제 이렇게 그려놨으면. 자, 그러면 자, 봐봐요. 부동산 일부에 사용 수익할 수 있어요? 있어요. 가능하죠? 전부도 가능하죠? 자, 지분은 사용할 수 있어, 없어? 이거는 전부. 그죠? 자꾸 여기 요것만 따지니까 자꾸 요 관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읽을 때 여기 일부 앞에 뭐가 붙었느냐, 부동산, 전부 앞에 뭐가 붙었느냐, 일부 앞에 뭐가 붙었느냐, 전부 앞에 뭐가 붙었느냐를 따져줘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권리 일부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지분. 그러니까 요 전제 요건이 있다라는 걸 생각해 두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영위권은 뭐만 설정할 수 없어? 권리의 일부. 지분은 아까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된다라는 소리야. 자, 그러면 봐봐요. 영위권은 무슨 일부? 부동산 일부에는 돼, 안 돼? 돼. 그러니까 영위물권끼리는 합병, 가능, 불가능. 가능. 이런 논리. 그럼 부동산 일부에 영위권 설정할 수 있죠? 그럼 분할 절차를 밟을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냥 가능하다라는 거야. 분할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결론은. 이 말은. 그러니까 이걸 써먹지를 못한다라는 게, 여기서 뭐 엄청나게 파생해서 나온다라는 거야, 이 자체가. 좀 이따 문제를 또 풀어보겠지만.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처분 권능 있는 거. 극단적으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봐요.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자, 건보라가 소유권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근데 배종리한테 토지의 일부가 뭐예요? 이게 부동산 일부거든. 그러면 배종리한테 이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왜 할 수 없어요? 하나의 물건에 두 개의 권리가 존재하는. 우리 아까 일부 매체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분할 절차를 받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 뭐 처분 권능이 있는 것들은 뭐에는 안 돼? 요거는 안 된다. 나머지는 다 된다라는 거야. 처분. 그럼 처분 권능이 뭐 있는 걸 우리가 기초 내공을 쌓아야죠. 자, 저당권 처분 권능이 있어, 없어? 있어. 처분 권능이 있죠? 부동산 일부에 설정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럼 건저당도 처분 권능이 되오죠? 그러니까 할 수 없다라는 거야.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봐봐요. 가등기도 요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실행하면 처분 권능이 발생하거든. 그러면 부동산 일부의 가등기 대상이다. 어때? X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가처분을 가볼까요? 가처분도 봐봐요. 가처분 등기. 여기 읽어봐요. 가처분도 가짜를 떼주면 무슨 권능이 가능? 처분 권능. 그럼 부동산 일부의 가처분 등기 가능, 불가능? 불가능이 돼요. 그럼 부동산 일부에 안 되는 것들은 뭐 안 돼? 바로 합병도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럼 봐봐요. 그러면 봐봐요. 왜 안 되느냐? 자,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하고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뭐다 합병합니다. 두 필지를 한 필지를 했죠. 그러면 토지에 뭘로 돼서? 일부. 토지 일부에는 얘네들은 설정할 수 없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나머지 전제 요건은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걸 생각을 못하니까 문제를 못 풀어 들어가는 거야, 요게. 그래서 거기 밑에 한번 봐봐요. 자, 4가지만 부동산 일부에 등기할 수 있다. 부동산 일부. 찾았어요? 부동산 일부에 되는 것들. 대표적으로 뭐예요? 지상, 지역, 전세, 임차권. 요거 봐봐요. 부동산 일부. 요거 되죠? 자, 권리 일부는 얘네들은 돼, 안 돼? 안 된다라는 거야. 그 애는 다 된다는 거야. 그러면 영위권능은 뭐는 안 돼? 권리 일부. 그럼 영위권능에 나오면 뭐가 나오면 틀려? 그러면 여기 읽어봐요. 영위권에는 뭐가 없다? 지분. 영위권에는 뭐가 없어? 지분이 없다는 거야. 뭐가 없어? 영위권은 지분이 없다라는 거야. 지분이 없다. 자, 지분이 무슨 말이에요? 권리의 일부라는 거야. 권리의 일부. 자, 그러면 등기 능력이 있고, 그러면 등기할 사항이 있는데 아닌데 등기할 능력이 있는 것은 각하사유. 몇 초로 각하해? 2호. 2호가 뭐야?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당연무효야. 당연무효고 직권말소가 뭐의 대상이다? 이의심청의 대상이야. 그래서 그 의미를, 요걸 그림을 나타내니까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시 요걸 재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봐봐요. 그러면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가요. 이거는 엄청난. 합병과 관련돼서도 연결되고. 그럼 거기 합병이 제한으로 가봐요. 지상권과 저당권은 합병하죠. 지상권끼리는 합병이 돼, 안 돼? 합병되죠. 영위권끼리는. 근데 저당권은 돼, 안 돼?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럼 왜 그러면 지상권은 되느냐? 합병이 부동산 일부의 성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럼 저당권은 왜 안 되느냐? 부동산 일부의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구분 건물로 빠져들어가 볼까요?
자, 그러면 건물은 일소유자죠. 토지에는 무슨 건이 왜? 대지권, 지분이죠. 그럼 결론적으로 전세권은 건물의 효력이 있지만 토지에는 효력이 없다라는 거야. 왜? 아까 봐봐. 용의권은 뭐하고 친하지 않아? 지분에는 친하는 거야. 자, 저당권은 뭐다? 건물에도 되고 토지도 된다라는 거야. 토지도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의미가 그래서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맨 밑에 다시 봐봐요. 부동산 뭐라고 써놨어요? 일부, 권리 일부. 근데 요걸 자꾸 요것만 갖다 놓으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봐봐요. 요것만 갖다 놓으니까 나머지를 생각을 못 하는 거야. 나머지를. 요것만 딱 갖다 놨더니. 그럼 결론적으로 뭡니까? 여기 하는 요거 봐봐요. 부동산 일부는 무슨 권능은 안 돼? 처분 권능이 안 되죠. 권리 일부는 뭘 한대? 그러니까 요 전제 요건을 생각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 전제 요건은 네 가지가 있다라는 거. 부동산 뭐예요? 일부, 부동산 전부, 권리의 일부, 권리의 전부. 엄청나게 출제되는 포인트야, 이게 얘네들은. 대단한 겁니다. 파워풀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생각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67페이지로 한번 가봐요. 권리 일부에 대한 보전행위와 이행행위. 찾았어요? 예, 요거는, 자, 다시 써요. 자, 요거는 다시 이제 정리합니다. 위에다가. 맨 위에다 이렇게 써놔요. 자, 이게 이제 또 우리 형님들을 돌아버리게 하는 게 얘네들이야. 5개. 자기 전환. 돌아버립니다. 자기 전환. 자, 앞에는 수인이 생략됐다. 수인을 앞에다 이렇게 써놔요. 수인의. 자, 소유권 보전 등급자 1인입니다. 이렇게 이제 살을 좀 붙여놔요. 수인의. 자, 1인이 자기 전환. 요거는 어떻게 될 건가? 이게 나중에 시험 문제 푸는데 돌아버리는 뭐다 지문들이 탄생합니다. 자, 요거. 그러고 나서 여기 옆에다 하나 써놔요. 자, 공유의 지분. 오늘 이제 민법 내공도 쌓였으니까 이제 마무리 잡아봐요. 자, 이렇게 이제 걸어놓고 요거 확실히 마무리 져요. 지금 형님들이 제일 지문들을 요거하고 얘네들이 헷갈려서 자꾸 등기법을 또 어려워해요. 자, 요거는 이제 완전히 이제 오늘 보니까 100% 다 이해하신 것 같고. 자, 오늘은 요거는 자기 전환. 한번 오늘 마무리 잡아봅시다. 자, 진짜 얘네들은 매년 출제돼. 작년에도 2.5점짜리가 하나 출제됐거든. 자, 그러면 봐봐요. 여기서부터 민법 내공이 쌓였던데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해보자. 천천히 써요. 자, 이건 아주 중요하니까 오늘 완전히 이해하고 가야 돼요. 자, 써서요. 자, 여기서부터 부연 설명해 볼게요. 공유지분, 각자 처분. 자, 공유물품은 전원 동의가 필요합니다. 요거는 뭐 공유물 보전행위는 각자. 그러면 요 공유물 보전행위가 이쪽으로 연결돼야 됩니다. 이제 연결이 돼야 돼요. 자, 여기까지 이제 부연 설명을 했어요. 됐어요? 자, 이제부터 출발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 극단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봐봐요. 무슨 등기? 소유권 보전 등기. 수인의 소유권 보전 증권자 1인이 자기 지분은 어떻게 될 건가? 봐봐요. 건물을 졌어요. 세 사람이 졌어요. 몇 분의 1이에요? 3분의 1이죠. 근데 요 A라는 사람이 3분의 1만큼 등기소에 가서 3분의 1만큼 보전 등기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뭐라 그래? 등기관이
아우, 정신병원에 갔다 오셔야 되겠네. 3분의 1만큼만은 보전 등기 안 해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3분의 1이 뭐예요? 자기는 안 되는 거야. 자기가 일부 지분이거든. 그러니까 A가 그러면 전부에 대해서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거는 읽어봐요. 공유물 보전행위로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거든. 전원은 된다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공동상속이냐. 자, 이거는 그러면 극단적으로 이해를 좀 하라고요. 그럼 A, B, C 세 사람이 있어요. 갑이 있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무슨 등기하죠? 상속 등기. 그러면 이건 장남, 차남, 삼남이야. 몇 분의 1이죠? 3분의 1. 그럼 장남이 가서 A가 혼자 가서 장남이 가서 3분의 1만큼만 상속 등기 해주세요. 돼, 안 돼? 안 돼. 그럼 결론적으로 이거는 자기 안 되고 전원은 해줄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신탁 등기는 이건 되게 쉬워요. 신탁 등기는 요거 합유 재산이라는 것만 알면 돼요. 합유 지분은 나눠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자기는 안 되고 전원은 된다라는 소리야. 자, 가등기와 번등기는 요거는 되게 쉬워요. 가등기에서 번등기를 실행하려면 여기에다 써놔요. 가등기 명인과 번등기 명인이 일치해야 돼. 번등기 명인이 일치해줘야 됩니다. 번등기 명인이 일치해야 돼. 그러면 가등기 명인과 번등기 명인이 일치해야 번등기를 실행할 수 있어. 한번 봐봐요. 자기 지분은 일치해, 불일치해? 자, 수인의 가등권자 1인이 번등기는 실행할 수 있나 봐.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봐봐요. 번등기를 실행하려면 읽어봐요. 가등기 명인과 번등기 명인이 일치해야 돼요. 그럼 자기 지분은 일치, 불일치? 일치. 그러니까 자기는 되고 전원은 안 된다라는 거야. 남의 지분은 불일치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전원은 안 돼요. 이거는. 자, 포괄유정은 여기 읽어봐요. 무슨 장? 유언장. 자기 지분 나와 있거든. 자기도 돼요. 근데 전원도 돼야 안 돼? 돼. 공유물 보증인은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사람 돌아버려. 자기 전원. 자기는 언제 때는 되고, 전원은 언제 때는 되고, 이게 지문에 엄청나게. 애우더라도 이제 써먹지를 못해요. 또 애우더라도. 자, 그러면 봐봐요. 이렇게 출제된다. 봐봐요. A가 B가 공동상속해서. 무슨 상속? 공동상속한 경우 A의 상속 등기. 돼, 안 돼? 안 되죠. 봐봐요. 공동상속인 1이 자기 지분은 안 된다고 그랬잖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그래서 자기 전원으로 이제 표현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걸 이해해놓으면 건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외우면 이거는 자기 전원. 봐봐요. A가 B가 공동상속해서. 근데 여기 봐봐요. 공동상속인 1인이 자기 지분은 돼, 안 돼? 안 돼. 전원은. 근데 봐봐요. A와 B가 공동상속인 A가 뭔데? 자기 상속 지분은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거든,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우리 형님님들 돌아보긴 하는 지분이야. 어떨 때는 자기는 되고, 어떨 때는 전원은 되고, 어떨 때는 일부가 자기 지분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마무리를 져야 돼, 이제. 요거에 대해서. 그럼 봐봐요. 맨날 이제 요거만 해와. 뭐만 해와요? 봐봐요. 이거는 잘 해와요. 뭐라고 봐봐요. 자, 여기 한번 해봐요. 뭐가 X냐, 아니, 형님은, 보전등기, 수인의 보전권자 1인이 자기는 안 되고 전원은 된다. 그럼 여기 또 자기가 뭔데? 일부 지분으로 빠지거든. 자, 그러면 요거는 전부 지분으로 빠지겠죠? 요거는 공동상속인 뭐다? 이거는 자기 안 되고 전원은 되고. 신탁등기는 수인의, 이거는 안 되고. 요거는 뭐이기 때문에? 합이기 때문에. 그러면 가등기는 요건 본등기 실행은 자기는 되나 전원은 안 되는. 이게 생략된 거예요. 봐봐요. 수인의 가등권자 1인이 자기 지분에 대해서 본등기는 실행할 수 있다라는 거야. 남의 지분은 할 수. 그러면 본등기를 실행하려면 읽어봐요. 가등기 명인과 본등기 명인이 뭐 해야 돼? 일치할 때만 가능하거든. 이게 완전히 이제 끝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끝난 거예요. 이거 5개가 사람 지분에 나올 때 등장은 돌아버린다는 거야. 작년에 2.5점짜리 이 부분이거든. 그러면 이거는 왜 자기도 되고 전원도 되냐? 유언장에 자기 지분이 나와 있잖아. 너 지분 얼만큼 주면 나와 있잖아. 그럼 유언장 가져가 놓고 내 지분만큼만 등기해 주세요. 되죠? 근데 유언장에 전부 지분이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죠. 그러니까 공유물 보전행위는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포괄유정은 뭐도 돼? 자기도 되고 전원도 된다. 원래는 여기 자기가 안 됐다가 봐봐요. 생각을 한번 해봐. 왜 자기가 안 되느냐? 따져봤겠죠? 왜 유언장에 내 지분이 나왔는데 내 지분만큼만 등기해 주세요? 당연히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개정이 돼서 이게 5가 된 거야. 5. 이렇게 의미가 된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외울 때 그냥 외우지 마시고. 자, 그러면 봐봐요. 보전 등기는 어때요?
자기는 안 되고 저는 되고. 다 생략된 거예요. 여기 아까 꼬리표를 붙여놨죠. 공동상성에는 자기는 안 되고 저는 되고. 신탁등에는 자기는 안 되고 저는 되고. 가등경 묻는기는 자기는 되나 저는 안 되고. 포괄리는 자기도 되고 저는 되고. 그러면 거기가 이제 뭡니까? 맨 후에 그 도표가 완전히 끝난 거야. 그러니까 요 그림을 보면 만약에 또 헷갈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오늘 강의 노트를 처음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또 수강생들이 현혹되는 것은 내년에 이런 걸로 요 도표로 싹 바꿀까 생각 중이에요. 나중에서. 자, 그 다음에 등기 대상이 되면 물건 찾았어요? 자, 도로법상 도로, 사도라고 써놔요. 사도. 그러면 사도라는 것은 사건의 대상이 될 때는 등기할 수 있다라는 거네. 하천법상의 하천은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있어. 단 용의권은 설정할 수 없다. 사이로는 되죠. 방조제는 조심해야 돼. 지목이 뭐라고? 제방. 방조제는 토지라고 쓰고 건물은 안 돼요. 나중에 건물 등기부에 등기할 사항이 아닌 거 방조제. 이게 방조제는 건물이 아니라 뭐다? 토지. 유리 저장된 구분 건물의 계약상 공용부분, 농업용 고정실, 유리온실 쭉 빠져나가서. 그러면 개방형 축사는 뭐예요? 몇 제곱미터를 초과해? 200제곱미터 초과. 무사야 돈사야? 무사. 등기 대상이 아닌 거 공유수면 바다. 그럼 방조제의 부대시설 네 번째 줄 쳐놓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거기 뭐가 하냐면 저기 주유소 캐노피 줄 쳐놓으세요. 주유소 캐노피. 주유소 캐노피는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 근데 구조상 공용 부분도 등기 능력이 없죠. 복도나 엘리베이터는 등기가 안 되잖아. 거기에 비해서 왼쪽 봐봐요. 규약상 공용 부분은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있어. 복도나 관리사무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밑에서 등기 대상이 하는 양어장 한번 생각했잖아요. 양어장은 지목이 있어 없어? 또 딴다. 양어장이라는 지목이 있어 없어? 양어장이라는 지목이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지목이 몇 개? 28개입니다. 자, 건축물이 29개라고 그랬어요. 그럼 자, 문제 나가봐요. 지목 28개 지목은 모두 등기 대상이다. 어때? X. 양어장은 뭐가 없어? 뚜껑이 없어. 뚜껑이 없는 게 뭐가 없어? 지붕이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양어장은 등기 능력이 없다라는. 자, 이번에는 3번에 등기할 사항인 권리 동그라미 쳐놔봐요. 권리. 자, 등기할 사항인 아닌 권리 쪽에만 좀 초점을 맞춰놓으면 되잖아. 1. 무슨 건? 점유권. 2. 무슨 건? 유치권. 3번 무슨 건? 특수지역권. 무슨 지역권? 분묘기지권. 주의 토지 동행권. 하나 더 써놔요. 동산질권 X. 동산질권 X. 썼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써놓을 거는 뭐예요? 구분임차권. 구분임차권. 자, 구분임차권은 등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등기는 여기는 이제 요것만 외워두면 돼. 권리가 안 되는 거. 다시 읽어봐요. 점유권, 유치권, 특수지역권, 분묘기지권, 주의토지 통행권. 하나는 동산질권, 또 하나는 구분임차권. 그러면 거기 밑에서 물건에서 권리질권은 등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권리질권 밑에다 뭐 하나 써놔요? 채권, 담보권도 하나 써놓으라고. 그럼 채권, 담보권은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 정도 수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봐봐요. 여기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이제 요거 한번 자기 한번 해봐요. 자기 돼, 안 돼? 안 돼. 전원은? 요거는? 안 되고, 되고, 안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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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문제 풀리나 봅시다, 이제. 자, 나머지 문제, 오늘 진도는 마무리가 됐어요. 자, 그러면 거기 이제 가봅시다. 몇 번 아까 한번 풀었죠? 7번 한번 풀어봅시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풀어봐요.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았어요? 1번 사건 동그라미. 키워드 찾았다. 그럼 사건이라면 공연 제한을 받고 있더라도 등기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한편의 토지 특정 일부에 대해서는 잘라봐요. 그걸 압축시켜봐. 이게 부동산 일부거든. 이게 부동산 일부. 자, 부동산 일부에 재산권을 설정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근데 분할을 선행하지 않으면 재산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어때요? X. 재산권은 분할을 하지 않더라도 재산권은 설정할 수 있다. 부동산 일부에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자, 3번에 건물의 구분 지분. 지분 나왔다, 지분. 이 지분이 키워드야. 지분 찾았어요? 지분이 안 보이면 안 돼요? 지분 전세권 줄 쳐놔봐요. 전세권 있다, 없다? 없다, 맞네요. 자, 지분을 5자로 건치면 뭐다? 권리의 일부거나. 자, 그 다음에 거기 4번에 한 동의 건물을 구분 또는 분할의 절차를 밟기 전에는 찾았다. 건물의 일부 찾았다. 건물의 일부 찾았어요? 네, 줄 쳐놔요. 건물의 일부를 뭐라고 그래?
부동산 일부라고 그래. 부동산 일부에 전세권은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앞에는 아무 신경 쓸 거 없어요. 딱 포인트는 건물 일부, 전세권 가능하다. 이게 딱 세 군데가 중심키라는 거야. 자, 주의토지 통행권 줄 서놔봐요. 주의토지 통행권 줄 서놔봐요. 주의토지 통행권, 그러면 이제 마무리돼. 있다야, 없다야? 없다. 그렇죠. 이게 난이도가 높은 문제야. 요 정도 풀 수 있으면 이제 등기가 되는가 안 되는가, 거진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8번 봐봐요. 8번. 등기 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야, 틀린 거야? 자, 1번 여기 봐봐요. 1 봐봐요. 여기 한번 읽어봐. 읽어봐. 공동상속인. 자기는 돼, 안 돼? 전원은 되고. 그럼 1번 가볼까요? 공동상속 일부 동그라미. 일부가 자기거든. 자기만의 상속 등기도 할 수 있다. 어때? X. 아까 뭐라고 그랬어? 전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가 일부로 표현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1번은 X다. X다. 자, 2번은 건물에 특정된 건물이 아닌 공유지분. 나머지 필요 없어. 지분 동그라미. 자, 지분은 전세권에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있다라고 그랬어요, 없다라고 그랬어요? 있다. 그러니까 틀렸어요, 또 맞았어요? 틀렸죠? 지분에는 안 된다니까, 용익권은. 지분을 5자로 건지면 뭐다? 권리의 일부라니까. 자, 3번입니다. 3번은 집합 건물의 복도 계단, 구조상공. 이거 틀린 사람은 금치산자야. 그래서 그러면 집합 건물의 복도 계단, 구조상 공용번호는 전용번호 등기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복도 엘리베이터를 어떻게 등기하겠어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가자. 자, 4번은 정말 4번은 어려운 문장이야. 자, 오늘 요 질문 4번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자, 봐봐요. 여기 너무 아깝네요. 요거는 놔두고요, 잠시. 자, 일단 두 가지 개념을 잡고 갑시다. 자, 그 옆에다 한번 써놔봐요. 오늘부로 15번째 하는 거야. 자, 11월달 수강생은 요거 등기를 5번째 하는 거예요. 읽어봐요. 등기명의 표시 변경 등기. 이게 뭐예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요거는 이제 P7값. 자, P7값을 개명을 해서 뭘로? P1000덕으로. 무슨 했어요? 개명했어요? 개명이 뭔데? 이름을 바꿨어. 그러면 이 집 주인은 누구예요? P7값. 그러면 P7값이 주인이잖아. P7값. 5자로 얹어봐요. P7값. 읽어봐요. 등기명의인. 자, P7값이 P1000덕으로 뭐가 달라져서? 표시가 달라졌잖아. 이게 등기명의 표시 변경 등기라는 거야. 그러면 등기명의 표시 변경 등기는 뭐냐? 대표적으로 그러면 무슨 신청이에요? 단독 신청이고 언제나 부기 등기야. 언제나 부기 등기로 이루어져요. 언제나 부기 등기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면 등기명의 표시 변경 등기는 무슨 신청? 단독, 언제나 부기 등기. 이게 등기명의 표시 변경 등기야. 자, 그러면 또 하나는 이제 적어봐요. 자, 다 끝났어요. 조금만 참아요. 자, 요 그림하고 요 그림을 한번 그려봐요. 갑에서 을병. 그렇죠? 갑에서 가벌로. 그렇죠? 가벌로. 자, 그럼 공통점이 먼저 한번 캐치해 봅시다. 읽어봐요. 단독 소유를 공유로. 같죠? 이것도 단독 소유로 공유로. 근데 차이점은 뭐예요? 갑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갑에서 을병으로 가는 요거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는 거야. 소유권 전부 이전 등기가 되는 거야. 전부 이전 등기. 자, 전부라는 것은 가로쳐도 되죠.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는 거네. 자, 여기는 봐봐요. 갑에서 어디로 갔어요? 갑을로 갔죠. 그럼 요거는 뭐예요? 읽어봐요.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가 되는 거야.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 이게 바로 소유권 일부 이전. 그러면 소유권 전부 이전 등기와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랑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거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가 되려면 읽어봐요. 기존의 소유권자가 읽어봐요. 전체하면서 뭐가 변동한가? 지분이 변동한가? 지분이 변동. 그럼 이걸 다시 한번 분석해 봅시다. 요번에 감정평가사 기출문제에서 나온 건데 2월달에 시험 본 거 봐봐요. 이걸 이제 분석을 해보죠. 읽어봐요. 소유권 다시 읽어봐요. 아이고 권리라고 좀 그래봐. 권리. 그렇죠? 권리. 자, 권리 일부라는 거네. 그러면 권리 일부가 바로 뭐예요?
지분이네. 그렇죠, 지분. 그래서 요번에 간평 문제 이런 문제가 출제됐네. 읽어봐요.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는 지분을 표시할 필요가 없다. 어때? X. 지분을 반드시 표시해야죠. 표시해줘요. 지금 요 4번 문제를 못 푸는 것은 아직 개념 정리가 덜 됐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잡아봐요.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읽어봐요. P7갑을 P1000등으로. 그러면 갑에서 을병으로 가는 것은 무슨 등기? 소유권 전부 이전 등기. 그래서 전부는 생략해도 돼요. 그러면 갑에서 갑을로 갔다. 무슨 등기?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 그러면 기존의 소유권자가 전체하면서 뭐가 변동한가? 지분에 변동한 거. 그러면 권리 일부라는 거네. 그러면 이제 개념을 잡았으면 5번을, 4번을 한번 해석 한번 해봅시다. 자, 등기명인 몇 사람이? 3사람이 지분이 얼마야? 전기 3인이었잖아. 3인이 A, B, C 3사람이. 그러면 지분이 얼마? 3분의 1이죠. 그럼 몇 사람으로 갔어? 2사람. A, B로 갔네. 뭐하고 똑같아? 요거네. 그렇죠. 요거네. 그러면 요거는 등기명인 3인이 2인으로 경영하는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가 아니라 무슨 등기?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네. 자, 4번은 요거는 초보자들한테는 엄청나게 어려운 질문이야. 그렇지만 영어 정리는 좀 해둘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쉽죠? 그러면 이런 걸 따져다 보면 진짜 재밌는 문제가 다 재밌어요. 문제 자체가. 저 문제가 재밌다고요. 그럼 결론적으로 4번은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을 포인트를 하나라도 제대로 소화하는 게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야. 중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가서 복습하고 싶으면 책도 읽지 말고 요 11문제만 어떻게든지 소화를 시키려고 애를 써봐요. 애를 써보라는 거야. 문제지만 우리 딴 학원보다 몇 달이 빠르느냐. 지금 4개월이 빨리 나가는 거야. 4개월이. 4개월 문제풀이 하는 거는 4개월보다 빨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님들 문제 때문에 그래. 형님들은 맨날 이론만 하지 문제를 접목이 안 되거든 나중에. 그러니까 이걸 가서 자꾸 하면 책을 파트를 찾아서 자꾸 문제를 접목해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4번은 X다. X. 자, 5번 가봐요. 토지의 특정된 일부분에 대한 잘라봐요. 그걸 압축을 시켜봐. 그 말이 무슨 소리야? 부동산 일부라는 소리잖아. 부동산 특정 일부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일부에 지상권은 설정된 기를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없다. 어때? X. 그렇죠.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그렇죠. 요 문제 풀었으면 요 등기법 지금 있는 문제 풀었으면 다 하산해도 돼요. 등기법 하산해도 돼. 등기법 다 끝난 거야. 웬만해서는. 자, 그러면 10번은 몇 번이에요? 자, 10번 틀린 사람은 다음 주에 오지 마세요. 자, 풀어보세요. 정답은 몇 번? 자, 또 2번이라고 그런다. 일부러 다음 주에 안 오려고. 자, 정답은 몇 번이에요? 5번. 5번은 무슨 건? 유치권이래. 유치권은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10번에 5번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정리 잡고 여기 한번 봅시다. 다음 주에 오면 안 돼요. 다음 주에는 공시법이 아니라 공법이에요. 공법. 다음 주에 저 시간 나면 올게요, 따로.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읽어봐요. 자기 X, 전원 O. 뭐가? 소유권 보전 등기. 이걸 해와야 된다는 거야. 자, 여기 봐봐. 자기 X, 전원 O. 뭐가? 공동 상속과 관련돼서. 여기는 뭐다? 자기 X, 전원 O. 무슨 등기와 관련? 신탁 등기와 관련돼서. 가등기랑 본등기는 자기 O, 전원 X. 여기는 허가이죠. 자기도 되고 전원도 되고. 그렇죠. 전원도 되고. 자, 아까 부동산 일부, 부동산 전부, 권리의 일부, 권리의 전부. 권리의 일부는 뭐라고 그래? 지분. 그럼 용익권은 뭐는 안 돼? 권리의 일부, 지분은 안 돼. 같은 용익권에 지분이 나오면 무조건 X야. 지분이 나오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처분권등에 나오면 처분권등에는 뭐가 나오면 무조건 X야. 부동산 자체의 일부에 대해서 나오면 X라는 거야. 나머지는 다 맞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P7갑을 P1000도로 개명하는 등기를 뭐라 그런다?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 그러면 갑에서 을병으로 가는 것은 무슨 등기다? 소유권, 전부 이전. 전부는 생략돼도 돼요. 그러면 갑에서 갑을로 가는 게 무슨 등기? 소유권, 일부. 그럼 봐봐요. 소유권은 뭐라고? 권리, 일부, 권리의 일부. 뭐예요? 지분. 그럼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에서 반드시 표시해 줄 게 있어. 뭐다? 지분.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자, 오늘 집에 가셔서 다음 주에 오지 마시고요. 11문제만 복습 좀 해달라고. 11문제만. 그러니까 책 안 봐도 돼. 요 책 안 봐도 되니까 11문제만. 그러니까 요거 버리면 안 돼요. 시중에 제일 좋은 문제만 제가 갖다 놓은 거야. 시중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만.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문제들. 그러니까 시중 다운 거 문제 풀 필요도 없어. 제가 문제집을
웬만한 공식법은 제가 출판사에 다 썼거든. 그러니까 그거 사거나 저거 사거나 똑같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요 프린트 11문제만 완전 오늘 소화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고생 많았고요. 다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